샤워하고 나왔는데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걸려 있으면요. 그날 하루가 괜히 무거워지시죠. 검은 옷 위에 먼지처럼 붙은 머리카락을 툭툭 털다가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침엔 베개 위, 저녁엔 빛 사이가 자꾸 비어 보이실 거예요. 조명 아래 정수리, 바람 불 때 이마 라인,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그 느낌이 마음을 콕 찌르죠. 오늘은 그 불안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오늘 샤워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내돈내산으로 답을 뽑아놨고요. 곧바로 해결 방향을 예고해드릴게요. 공포만 주는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되는 길로요.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직접 사용해봤고 기준으로 비교해봤으며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진짜로 느껴져요. 어떤 제품은 당장 뽀득하지만 두피가 예민해지고 어떤 제품은 순한데도 관리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루틴으로 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이라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중 첫 번째로 SQ제약 탈모 샴푸, SQ제약 모나다 샴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3가지예요. 첫째, 매일 써도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사용감. 둘째, 씻고 난 뒤 잔여감이 남지 않는 세정의 마무리. 셋째, 꾸준히 쓰게 만드는 루틴 친화도, 쉽게 말해 손이 가는가입니다. 이 기준으로 SQ제약 모나다 샴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바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는 한마디로 두피 컨디션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관리하는 느낌을 가져가려는 분에게 맞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솔직히 말하면요, 같은 성분 표기를 보더라도 화장품 회사 제품보다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인식이 있었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써본 5개 중에서는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습니다.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면서 두피가 덜 욱신거리고 모발이 힘을 받는 쪽으로 관리가 이어지는 체감이 있었어요. 한 번 쓰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며칠 쓰면 흐름이 정돈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샴푸 하나로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자극을 줄이고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 느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요.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수상은 절대적인 효능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용자가 만족 포인트를 체감했다는 신호로는 참고가 되죠. 특히 탈모 고민 제품은요, 광고 문구보다도 사용자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한두 가지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단점은 가격에서 체감됩니다. 나머지 4개에 비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 번 살 때는 괜찮아 보여도 매일 쓰는 루틴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월말에 은근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내 두피가 요즘 예민해서 자극을 줄인 채로 관리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가격이 설득되고 목적이 흐리면 비싸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용감은 리듬이 있습니다. 물로 충분히 적셨을 때 거품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오고요.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두피 열감이 잦아드는 느낌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향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과하게 향료가 휘감는 타입보다는 관리 제품답게 정돈된 인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모발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덜하다는 반응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이 마무리감에서 이해가 됩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사해 붙여넣지 않고 말투 그대로 핵심만 짧게 재구성해 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꾸준히 써보고 싶더라고요. 성분이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해서 두피가 안심되는 쪽이었어요. 향이 좋다. 샤워 시간이 덜 스트레스였어요. 거품이 풍성하다 보니까 두피까지 부드럽게 닿는 느낌이었어요. 세정력이 좋다. 헹구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져요.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이 조합이 의외로 큰 차이더라고요.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 뻣뻣함이 덜하다가 한 번에 왔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고 유분기가 덜 생긴다까지 체감했어요. 출산 후에 시작했는데 원형 탈모로 불안한 시기에도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이라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SQ제약 모나다 샴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체감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후기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얘기에서 바로 생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대부분 샴푸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 습관이거든요. 샴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피라는 땅을 덜 험하게 만들고 매일의 자극을 줄여서 관리가 이어지게 돕는 것. 유전, 호르몬, 약물 같은 영역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요.
생활에서 흔들리는 부분은 여러분 손으로도 꽤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4개를 써보면서도 결국 같은 결론을 다시 확인했어요. 샴푸 선택은 시작이고 루틴이 결말입니다. 탈모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처음엔 그냥 불안입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조금 커지죠. 그 다음엔 샤워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조명 아래에서 정수리나 가르마가 유난히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베개와 옷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자체보다도 그 불안이 하루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마 라인을 손으로 자꾸 가리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패턴이 더 빨라질까요? 생각보다 생활 요인이 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수면이 흔들리면 두피 컨디션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밤에 뒤척이다가 아침에 급하게 머리를 감으면 두피는 회복할 시간을 못 얻습니다. 거기에 자극적인 세정으로 뽀득함만 잡으려고 하면요, 보호막이 예민해지면서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스타일링 제품 잔여물이 남아있거나 헹굼이 부족하면 두피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한 열드라이, 뜨거운 바람을 두피에 가까이 오래대는 습관은 두피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십니다. 루틴을 며칠만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흘 쓰고, 일주일 쓰고, 안 되네 하고 또 바꾸죠. 그러면 두피는 계속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관리의 핵심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가능한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샴푸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중심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물로만 30초에서 1분 정도 두피를 풀어주면 그날의 피지와 먼지가 이미 절반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 샴푸를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내서 올려주세요. 두피에 바로 원액을 쭉 바르는 습관은 예민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지를 때는 손톱 말고 지문입니다. 지문으로 두피를 밀어주듯이 작은 원을 그리듯이요. 딱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두피를 긁는 게 아니라 두피를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정수리, 가르마 라인, 귀 뒤쪽은 피지와 잔여물이 잘 남습니다. 이 부위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헹굼은 생각보다 길게 하셔야 합니다. 거품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 30초만 더 해주시면 잔여감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두피의 예민함을 낮추는 가장 싸고 확실한 습관입니다. 머리 빠짐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 날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샴푸는 빠르게, 두 번째 샴푸는 조금 더 천천히요. 같은 제품이어도 2번 나눠 씻으면 잔여물과 피지의 분리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대신 힘을 주지 마세요. 두피는 힘이 아니라 시간으로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샴푸를 얹고 30초 정도만 두피에 그대로 두었다가 헹구면 거품이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서 자극이 덜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드라이는 반대로요.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젖은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냄새도 올라오기 쉽습니다. 타월로 비비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빼고 드라이기는 두피에서 거리를 두고 움직여주세요. 뜨거운 바람을 한 점에 고정하면 두피가 놀랍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전체를 말린 다음 마지막에 두피만큼은 완전 건조를 목표로 해주세요. 머리카락 끝이 아니라 두피가 마른 느낌이 먼저입니다. 과열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단백질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챙기세요. 머리카락은 결국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수분도요. 커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물로 채우셔야 합니다. 잠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간대를 일정하게 잡으세요. 오늘 늦게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고 이 흔들림이 두피에 먼저 찍힙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산책하거나 숨을 길게 내쉬는 시간을 만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게 결국 두피에도 반영됩니다.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이라면 잔여물 관리가 핵심입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썼다면 그날은 헹굼을 더 길게 가져가세요. 빗과 헤어브러시도 자주 씻어주세요. 그리고 모자요. 땀 찬 모자를 매일 쓰면 두피가 답답해집니다. 모자는 자주 세탁하고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벗어두세요. 베개 커버도요. 피부 트러블이 베개에서 시작되듯 두피도 똑같습니다. 최소 주 2회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염색과 펌이 잦다면 두피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싶으시죠? 이해합니다. 다만 시술 주기를 조금만 늘리고 시술 후에는 두피가 민감해진 기간을 인정해 주세요. 그때는 강한 스케일링이나 과한 각질 제거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자극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두피가 편안해질 틈을 주면 다시 관리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샴푸와 같은 루틴을 해도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두피 통증이 있다.
진물이 난다,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히 늘었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피부과나 두피 클리닉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좁히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요, 오늘 밤 샤워 루틴만 제대로 바꿔도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배수구를 보면서 놀라는 횟수가 줄고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조금씩 덜해지면요, 그때부터는 불안이 관리로 바뀝니다. 에스큐제약 모나다 샴푸 같은 제품은 그 루틴을 매일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내일도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죠. 미지근한 물, 충분한 거품, 지문 마사지, 긴 헹굼, 두피 완전 건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